오늘 강의는 매매를 망치는 인간의 심리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원금 집착에 대한 심리입니다. 원금 집착 아니면 자기 본전에 집착하는 심리. 이 심리는 결국 자신의 매매에서 손실이 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손실을 보기 싫다는 심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매매의 목적은 큰 순이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순이익이라 함은 매매에서 얻은 수익에서 매매에서 얻은 손실을 뺀 것이죠. 결국 매매의 목적은 높은 승률이 아닙니다. 99번 매매에서 수익이 나고 한 번 손실이 났는데 그 손실이 한 번의 손실이 99번의 수익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한 번의 수익이 나고 99번 손실이 났어도 그 한 번의 수익이 99번의 손실보다 훨씬 큰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매매의 목적은 결코 승률이 아니고 순이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손실이 날 때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매매 자체를 자꾸 줄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매매를 망치게 됩니다. 매매를 망치는 심리 중에 저희가 16강에서 말했던 막연한 시장 예측, 이것이 매매를 망치는 심리 중에 하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원금 집착이 두 번째 매매를 망치는 심리입니다. 원금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매매를 망치게 되는가? 내가 어떤 종목을 주식을 어떤 매매 종목을 매수한 후에 장기간 손실이 난 상태다. 그러면 그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손실난 그 잔고를 봐야만 되니까요. 그래서 뭐 6개월, 1년간 손실을 본 상태에서 이 주가가 회복을 해서 원금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원금이 되거나 원금을 넘어섰을 경우 그 지긋지긋함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내내 그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손실이 없어지는 순간 매도해서 그 주식을 잔고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매매 방식은 대부분 이 주식이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분출되는 시기 초기에 매도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큰 원금 집착의 폐해는 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주식을 매수한 후에 손실이 발생됐다. 손실이 발생됐는데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상태인데 나는 이 주식이 내가 산 매수가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는 절대 안 팔고 무조건 보유할 것이다. 이런 매매로 들어가면 이제 이것은 투자도 아니고 거의 고집에 가까운 아무것도 아닌 행위가 돼버리죠.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다른 매매를 할 수도 없고 뭐 투자 실력이 늘 수도 없고 그냥 자기 고집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래 진짜 보유해서 원금이 회복된다면 손실이 안 난 상태도 되지만 계속 이 주식이 하락을 해서 계속 손실이 커지거나 상장 폐지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손실률이 99%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됐는데 원금 회복 시까지 이걸 무조건 보유하겠다. 많은 어떤 장기 투자 방법을 추천하는 영상들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한 후 손실이 발생됐어도 나는 그 주식을 계속 끝까지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사유로 굉장히 무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원금 집착을 극복하시려면
이것은 결국 사람의 본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매수 전에 어떤 주식이라면 매수 전에 뭐 예를 들면 10%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떨어지면 난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식의 어떤 매도 전략이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도나 매수로 들어갔을 때 뭐 어느 가격에서는 난 청산을 한다. 이런 청산 전략이 확정이 돼 있어야 되죠.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 매도 전략이 없이 장기로 나는 무조건 보유하겠다. 그런 것은 매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매도 아니고 굉장히 무모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추천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원금에 집착하는 이런 인간 심리를 극복하는 것은 원금이나 단가에 무관심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도록 본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매도 전략, 손절을 정해놓고 매매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손절을 당했다면 주식이라면은 이제 손절을 당했다는 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뭐 5%, 10% 정도 더 하락을 한 거죠. 그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진입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빨랐었던 경우가 문제죠. 그 종목이 손절을 당하고도 뭐 크게 오르는 거 없이 계속 떨어지거나 이랬다면은 종목 선정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의 종목을 선정하는 실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손절에 대한 가장 큰 이제 손절을 자기의 매매화해서 원금을 집착하지 않게 되려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손절의 어려움이란 것은 많은 경우 손절가가 최저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종목을 잘 선정했는데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나는 9,000원에 손절하기로 했다. 근데 이 종목 선정이 올바른 거였다면은 10,000원에서 9,000원이 되는 순간 내가 손절을 했는데 그 손절가에서 뭐 조금이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상승 전환해서 뭐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간다면 종목 선정은 잘한 것이죠. 손절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큰 수익이 났을 수도 있는 매매가 오히려 10% 정도 손실이 난 매매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더욱 나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손절에 다다랐는데 손절을 안 하고 버텼는데 자, 내 손절가를 찍고서 얘가 올라가더니 원금을 회복해서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런 경우가 몇 번 반복이 된다면 이 트레이더는 이제 손절을 절대 못하는 트레이더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투자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길로, 그러니까 손절을 할 수 없는 트레이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버텨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손절을 버티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것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손절은 무조건적으로 지킨다. 이런 원칙을 세우셔서 이런 나쁜 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손절을 버티는 그런 나쁜 길로, 나쁜 트레이더의 길로 들어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